안녕하세요. 흰주대첩에서 흰을 맡고 있는 흰고입니다. 안녕하세요. 흥주대첩에서 주를 맡고 있는 정주식입니다. 우리가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갔잖아요. 그렇죠. 네, 주변에서 좀 반응들이 어떠셨나요? 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요?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었다 오. 라는 반응이 좀, 네. 좀 뜻밖이네요. 아 그래요? 네. 재미없으셨어요? 편의점이? 아니, 저는 되게 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아마도 나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다행히도 어떡해. 다행히도 주변에서 이제 재밌다고 음. 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. 어제가 만우절이었죠. 아 그렇습니다. 흰고님 어제 뭐 만우절 드립에 속으신 거 있나요? 아니요. 저는 하도 이제 만우절 드립을 많이 겪다 보니까 맞아. 어제 특별히 속은 거는 없었고 이제 뭐 그 대신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창의적인 드립을 치나 이런 거를 구경을 하면서 좀 즐거웠다. 네, 저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오늘 저희 할 얘기는 뭐죠? 네, 그래서 만우절 날 다시 정리가 됐어. 여기서 만우절 다시 뭐예요? 이렇게 아니 발전이 없어 진짜 발전이. 네, 오늘은 만우절보다 더 거짓말 같은 뉴스 몇 만우절보다 더 가지에 거짓말 대해서 같은 뉴스. 뭐 이야기를 예. 좀 나눠보시죠. 네. 첫 번째 뉴스는 그럼 어떤 건가요? 저는 네. 이 뉴스를 보고 네. 실제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. 뭐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어. 어떤 뉴스였길래? 이 벌써 기사가 웃기네요. 뭐냐면 네. 한 남자가 네. 공원에서 네. 비둘기를 먹으려고 비둘기를 네, 먹으려고요? 공원에서 비둘기를 포획해서 집으로 갖고 왔대요. 비둘기를 포획해서? 네, 먹으려고. 그래서 갖고 와서 아. 비둘기를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손질을 하다가 네. 이를 말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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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서 심지어 아버지를. 네, 그래서 존속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. 황당하잖아요. 아들이 비둘기를 먹는다고 먹으려고 손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.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먹냐 뭐 이렇게 말렸더니 화가 났다고 해요. 아니 이게 되게 존속 폭행이어서 정말 심각한 사안인데 그렇죠.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이제 뭐 후일담을 또 들어보니 네. 이제 이분이 재판이 넘겨진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또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합의서를 제출하셔서 다행히 이제 법원이 공소를 기각을 했다라고 합니다. 네, 근데 네.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떤 왜냐면은 면에서요? 편의점에 그 비둘기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? 비둘기 못 잡죠. 굉장히 그러니까. 빨라 애들이. 네. 아니 그렇네. 비둘기를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일반인의 순발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리고 그래서 이 비둘기를 포획하신 분이 50대 중반이시거든요. 심지어 나이도 많으셔. 네, 굉장히 그 재빠른 50대 중반의 아, 남성 분이셨나봐요. 이제 정말로 먹고 싶었을 네. 수도 있지. 비둘기를 호기심에. 아니 물론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되게 많긴 해요. 음.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많긴 한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둘기 많은지 편집장님 좀 약간 옛날 분이시니까. 저는 풍문으로만 들었어요. 풍문으로. 저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풍문으로 들었는데 네. 뭐 그런 사연이 있다면서요. 예, 우리나라에 그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 네. 88 올림픽 기억하시나요? 전 기억 안 납니다. 그때 안 태어나셨나요 혹시? 저는 태어나긴 했는데 태어나긴 너무 했는데. 어릴 때여가지고. 저도 저는 뭐. 아주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거든요. 되게 생생한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 88년 같은데. 올림픽 네. 개막식에 네네. 그 비둘기들을 이렇게 한 번에 날려보내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. 네.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다. 네. 그래서 이 비둘기를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날려보내는구나. 네. 그 송화대 위에서 비둘기를 한 번에 날렸잖아요. 그쵸. 네, 그래서 그랬던 것 비둘기 수백 마리가 한 네. 번에 그 불에 타 죽었어. 이 굉장히 유명한 그 비둘기 화형식 그 퍼포먼스인데 아니 평화의 상징이라며. 그렇죠.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니까 그래서- 화영한 거야. 결국 또 그러면은 그때 그 비둘기의 후손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널리 퍼져 있는 이제 그 비둘기들이다. 그렇죠. 네,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그 우리나라에 지금 길에서 특히 도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비둘기들이 집 비둘기라고 하는 종인데 이게 네. 외래종이에요. 외래종이요? 우리나라 토종 비둘기가 그렇죠. 아니에요? 88 올림픽 때 오. 진짜 그거 날리려고 수입해온 비둘기들의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후손인 건데 수입 비둘기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. 그 사람이 지나가도 막 피하지도 않아. 피하지도 않아요. 요즘에는 피하지도 않아요. 옛날에는 피했던 것 같아요. 어쩔 때는 맞아. 나보고 막 피하라고 하는 것 같아. 뭐 내가 피해야 될 것 같아. 애들이 너무 네.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깡이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 깡이 좋아. 그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은 애들인 거지. 이게 DNA에 각인이 되어 있다. 그렇죠. 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연 그 선택에 불구덩이를
뚫고 살아남는 애들인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일견 굉장히 과학적으로 들립니다. 뭐 이과 하셨어요 혹시? 저는 문과지만 문과지만. 네, 네. 비둘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문과지만. 그래서 제가 요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게 네. 이 비둘기가 2009년에 그 환경부 유해 조류로 분류가 됐어요. 아 이제 이 새는 해로운 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 정부나 이 음. 각 지자체들이 그 비둘기 퇴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게 수입해서 풀어준 거잖아요. 그렇죠. 잘 네. 살아봐라. 그렇죠. 풀어놓고서 네. 이제 와서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박멸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저는 좀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좀 같이 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다른 네. 방안을 좀 생각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아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비둘기 잡으신 분은 약간 뭐 정부 방침 애국자일 수도 있겠네요. 애국자 너무 나간 드립인가요? 뭔가 좀 수습이 안 네. 되는 것 같으니 우리 다음 예. 뉴스로 한번 예, 넘어가죠.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. 그러시죠. 흰고님, 예. 만우절보다 더 만우절 같았던 뉴스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? 예. 저는 또 저번에 한번 출연하셨던 저희 나경원 원내대표님 저분이 출연하셨나요? 예, 한번 그래서 간접 출연하셨죠. 뭐, 간접 네, 출연, 네. 뭐 직접 출연하신 건 아니지만 마치 출연한 것 네. 같아. 우리 그때 너무 그러게 열심히 얘기를 해서. 되게 좀 약간 요즘에는 그분 나오시면은 약간 친숙해요. 이제. 맞아요. 네. 토착 애고 막 이렇게 부르니까. 아니 혹시 저번에 고소고발 안 당했어요? 그 이후로? 맞다 막 이래놓고. 그거를 원래 우리가 원래 뭐 토착 외구가 맞다 뭐 아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얘기를 안 내보내고 원래 그 카페변의 엔딩을 깔려 그랬잖아. 근데 내보내셨더만요 그게 보니까. 내 의도가 아니라 어. 우리 담당 PD가 내 말을 내가 잘못 전달한 거야. 그래서 원래는 그 우리 결론 안 낸 상태에서 그냥 열린 네. 결말로 끝내자. 네네네. 그러기 위해서 카페변회가 네. 필요했던 거였잖아. 네, 그 맞죠. 근데 다 맞다 이렇게 말을 놓고 어. 그중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? 그래서 나도 그게. 나는 그걸 마지막까지 나 모니터를 진짜. 못했어. 그래서. 그래요?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뭐 결국 고소고발주치 이런 건 안 당하셨습니까? 아니 뭐 왜냐면 네. 첫 편을 보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.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분들의 이 귀에 뭔가 전달이 돼야 전달이 얘네가 돼야 이런 뭐, 몹쓸 했다 이런 게 이제 고소고발이 가능할 텐데 일단 인지하는 데까지 좀 실패한 것 같아요. 우리. 그럼 결국 아무도 우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법적인 문제로 비하가 되지 않았다. 그렇죠. 우리는 안전하다. 이런 거죠. 참 씁쓸합니다. 뭐 아무튼 네.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5% 이내로 제한한 우리 당 김종석 의원 개정안을 토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. 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% 이내로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국민연금법 개정을 굉장히 또 서두르시게 돼요 또. 네, 되게 서두르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뭐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이제 사내이사 연임이 불발되면서 네.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,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설이 주식회사다. 근데 국민연금이 직설 주식의 20%를 갖고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직설에 주주총회를 하면은 100표가 있을 때 국민연금은 20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그렇죠. 그거를 20%를 갖고 있든 30%를 갖고 있든 국민연금은 직설 주주총회에서 5표밖에 행사할 수 없다.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마도 국민연금이 자신들의 어떤 그 뜻과 정반대되는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. 뭐 사실 근데 그들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뭐 설마 또 공당의 원내대표께서 배임 횡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회장을 계속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다라고 얘기하시진 않거든요. 그런 얘기는 안 했어. 네,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마음에는 안 드셨나 봐요. 그렇죠. 그런 네. 얘기 안 하고 그걸 그 얘기를 돌려서 이렇게 했더라고. 죄가 있다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.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과 개입은 심각한 시장 파괴적 행위입니다. 시장 파괴적 행위.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의결권에 그렇죠. 대해서. 네. 근데 사실 시장 파괴적 행위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지금 저기 그 503번 달고 깜빵 계신 삐. 그분. 네. 삥도 좀 뜯으시고. 네. 여기서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주장했던 전제에는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이거를 이제 어떤 시장의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작동이 아니다라고 그 인식하는 데는 이게 국가의 어떤 통제를 받는 어떤 국가의 의지가 개입된 어떤 기관이다 이렇게 그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
누구의 뜻에 움직이냐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. 아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에서 의결권을 행사를 할 때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. 그 원칙이 어떤 건가요? 네,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있어요. 네. 그 스튜어드십 코드가 말하자면 의결권 행사할 때 가장 큰 대원칙 같은 겁니다. 그래서 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들이 다 그 원칙에 따라서 행사를 하거든요.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은 하나의 헌법적인 원리에 의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거지 뭐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경영을 통제한다 이거는 아니에요. 그리고 연기금이 그렇게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 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개입을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. 안 하는 나라 딱 한 군데 있습니다. 어딘가요? 중국이요. 아 중국은 할 수가 없겠네. 네, 중국은 연금이 기업들의 경영에 간섭을 못해요. 그거는 이제 중국 특유의 체계 때문에 그렇고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, 유럽 모든 선진국들이 다 연기금이 개입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선진국 사례도 그냥 안 찾아보시고 그냥 제 생각에는 화가 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5% 받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어떤 의미에서 네, 괜찮아요? 그러니까 그 연금 의결권 행사를 5% 제한하는 거를 그 벌 받죠. 그 벌 받고 자유한국당 국회 의결권도 5%로 제한하는 거예요. 몇 석이든 상관없이. 몇 석이든 상관없이 기발한데. 5%만 해라. 네. 너네 국가 정책에 개입하지 마라. 너네 자유한국당이 왜 국가 정책에 개입을 해? 여당도 아니면서. 이게 뭐야 이게? 근데 이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한 110석 있나요? 110석 있으면 그 110석만큼 국정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국민연금도 대통령이 시켜서 조영회장 연임에 반대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상 이 사람 연임을 찬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실제로 연금은 굉장히 많은 의안들에서 반대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. 네. 원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너는 5%만 해라. 그러면은 너네는 여당 아니니까 너네도 5%만 해볼게 할 수 있는 거죠. 네. 아주 괜찮은 뭐 딜인 것 같아요. 이게 뭐 원내대표님께서 이 딜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모르겠어요. 딜을 받으면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. 그게 딜 문제가 대신에 또 있어요. 고소고발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. 근데 이게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저 자유한국당이 약간 어떤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일반 어떤 중산층이 좀 어떤 피해를 받는 정책이 나오거나 했을 때 네. 이렇게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. 없죠. 그 재벌 총수가 어떤 그 불이익을 받았다. 아주 즉각적이고 아주 진짜 뭐 선명하게 분노를 그렇습니다.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걸 보고 그렇습니다. 역시 저 정치 세력은 어떤 재벌의 이익, 자본의 이익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맞아요. 좀 이익 집단이구나. 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